우리 몸은 로봇가 아니에요. 움직이고 싶은 근육만 타깃해서 움직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퍼포먼스 트레이닝을 하는 관점에서 그런 운동들을 보자면 안녕하세요. 비어너슬릭 강윤중입니다. 오늘은 운동 단위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운동 단위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엔 남녀노소 모두가 퍼포먼스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퍼포먼스 트레이닝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자면 가장 인간답게 움직이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양만 생각을 하세요. 스쿼트 하는 자세, 데드리프트 하는 자세, 그 다음에 뭘 밀어내는 자세, 뭘 당기는 자세, 그 자세만 생각하지 마시고 움직임의 부하 혹은 움직임의 속도 이런 것들이 다 고려된 가장 인간다운 움직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인간다운 움직임이 뭐냐? 제가 말씀드렸죠. 7가지 기본 움직임. 7가지 기본 움직임을 옛날에 저희가 지금 이런 문명의 혜택을 받지 않고 자연에서 살아갈 때 이렇게 뭐 천천히 앉았다 일어났다 하지 않고 뒤에 뭐가 쫓아오는데 천천히 뛰지 않잖아요. 빠르게 뛰고.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인간답게 움직이는 것이니까 이런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해서 운동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운동 단위를 설명드리는 거니까 가장 인간답게 움직이는 방법들을 하나하나씩 알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단위란 뭐냐면 하나의 운동신경이 지배하는 근육 섬유의 개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의 운동신경이 만약에 10가닥의 근섬유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작은 운동 단위. 그 다음에 하나의 운동신경이 100다발의 근육을 담당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건 큰 운동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희가 그 운동을 하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관절의 안정화 근육, 그 다음에 우리 관절을 움직이는 움직임 근육. 그래서 보통 안정화 근육은 작고 그 다음에 관절 주위에 붙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몸의 움직임 근육은 보통 크고 그 다음에 관절을 지나다녀요. 그러니까 큰 근육들이에요. 결국엔 그래서 안정화 근육은 대부분 작고 그 다음에 움직임 근육은 대부분 커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안정화 근육은 보통 작은 운동 단위고 움직임 근육은 보통 큰 운동 단위예요. 그러면 하나의 운동신경이 작은 근육을 컨트롤할 때 그 다음에 하나의 운동신경이 엄청 많은 근육을 컨트롤할 때 어떤 게 더 컨트롤하기 쉬울까요? 작은 근육을 컨트롤하기 훨씬 더 쉽습니다. 다수로 이렇게 모여 있으면 10명은 통제하기 쉬운데 1000명은 통제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것처럼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단위는 저희가 통제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에너지도 덜 들어요. 근데 큰 운동 단위는 통제하기도 어렵고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듭니다. 그리고 관절의 안정화를 담당하는 거여서 걔네들은 지근 섬유가 좀 많습니다. 지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적근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근육 색깔이 좀 빨갛다. 빨갛다라는 건 뭐냐? 헤모글로빈이 많다. 헤모글로빈이 많다라는 건 뭐냐? 거기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돼야 되는 애다. 그러니까 피로에 강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근이라는 거는 저희가 백근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지근에 비해 좀 더 하얗다. 하얗다라는 건 지방이 껴있는 게 아니라 힘줄의 비율이 좀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는 그 안정화 근육보다 좀 덜 빨가니까 걔네는 헤모글로빈이 적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피로에 약하다. 하지만 힘은 세다. 그래서 지근과 속근, 관절 안정화 근육과 움직임 근육 이 구분이 좀 되시나요? 지금 만약에 허리가 아프시거나 어디 무릎이 아프시거나 어깨가 아프실 때 그 관절의 안정화 근육을 타깃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0.5kg짜리 혹은 1kg짜리 되게 가벼운 덤벨을 들고, 왜냐면 가벼워야지 움직임 근육을 안 쓰고 안정화 근육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런 근육들을 쓰세요. 근데 우리 몸은 로봇가 아니에요.
저희가 움직이고 싶은 근육만 타깃해서 움직이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 다음에 사실 그런 운동들보다 저는 퍼포먼스 트레이닝을 하는 관점에서 그런 운동들을 보자면 로드가 조금 부족하다, 그러니까 부하가 조금 더 부족하다, 무게를 좀 더 올려도 되는데 차라리 저기서 속도를 좀 더 빨리 하지, 이런 아쉬운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러냐, 그렇게 빨리 움직이면 속근이 움직이고 지근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관절 안정화 근육이 트레이닝 돼야 되는데 너무 그 움직임 근육만 트레이닝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운동 단위를 이해하실 때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크기 이론이에요. 사이즈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크기 이론인데, 말로 하니까 어려운데 되게 쉬운 개념이에요. 작은 운동 단위가 조그맣고 점점 이렇게 원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작은 운동 단위의 신경은 되게 얇아요. 그리고 큰 운동 단위의 신경은 되게 두꺼워요. 그러면 얇은 신경, 그러니까 얇은 전선에 전기를 흘려보내면 에너지가 적게 들어요. 그리고 큰 전선, 아주 두꺼운 전선에 전기를 흘려보내려면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작은 운동신경은 작은 에너지로 자극을 시킬 수 있어요. 근데 큰 운동신경은 큰 에너지가 필요한데, 큰 운동신경만 자극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작은 신경들까지 다 이미 자극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에너지는 작은 신경만 자극할 수 있는데, 큰 에너지는 작은 신경 포함해서 큰 신경까지 다 활성화시킬 수 있다. 그 말이, 저희가 회전근개 운동 많이 들어보셨죠? 0.5kg짜리 덤벨을 들고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코어 안정화 운동 한다고 하면서 다혈근, 복횡근, 이런 근육들, 그 조그마한 근육들, 작은 운동 단위의 근육들을 선택적으로 개별적으로 움직인다고 하면서 부하 없이 되게 천천히 움직이시는 운동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그 근육들 되게 중요한데, 퍼포먼스 측면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큰 부하를 줘도 걔네들은 다 움직인다는 거죠. 큰 움직임 근육이 먼저 움직이면 관절 안정화 근육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위험할 수 있으니 이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바른 움직임으로 움직이지 않아서 위험한 거지, 그것들에 대한 의심을 사람들이 많이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제가 누누이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의 기본적인 움직임 7가지를 잘하는 게 가장 건강한 거고, 그 움직임을 잘하기 위해서 4가지 규칙을 좀 잘 지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하나는 하체에 관한 그 규칙, 그래서 린 포워드, 그러니까 무게중심, 그 다음에 하나는 고관절 무릎 비율,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 몸통을 잘 쓰기, 그 다음에 하나는 리듬. 어떠한 움직임에서도 이 4가지 움직임이 좀 잘 지켜진다면 저희가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올바른 움직임으로 좀 부하를 높일 수 있다면 관절의 안정화 근육과 그 움직임 근육을 모두 다 트레이닝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몸의 근육들을 선택적으로 트레이닝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통합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운동 부하보다 조금 더 부하를 좀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서 트레이닝을 하시면 조금 더 건강한 운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